판단이 됩니다. 예.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일단 꺼내들은 얘기가 네. 상속세 개편인데 네. 상속세는 사실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한 뭐 피디님하고 저하고 한 일주일 얘기를 해도 모자랄 만큼 사실 논점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꺼내든 게 뭐냐 이거예요. 상속세 개편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시냐 이거예요. 네. 얼마나 됐냐면요. 1997년 이래로 아직 개편된 적이 없어요. 1971년? 97년이요. 아, 97년. 예. 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YS 때. 예, 27년 된 겁니다, 지금. 네. 27년간 상속세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예. 어떤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기존에는 상속세 관련해서 세금을 내는 분들이 4%밖에 안 됩니다. 4%. 그러니까 사실상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 국민의 4%만 내니까. 그리고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야 근처에 상속세 내는 사람 있으면 친하기 전에 슈퍼리치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했는데 27년 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물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집값이 많이 또 올랐거든요. 그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시대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예. 4% 정도 채 안 내던 상속세가 네. 요대로 간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3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 국민에 3명, 4명 내던 상속세를 잘하면 이제 40명이 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네. 부자들만 내는 세금에서 예. 그냥 중산층이면 다 상속세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그렇게 됐네.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가만히 있던 중산층 입장에서는 네. 과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섭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게 사실상 중산층의 증세 역할을 하게 되는 현상 아니냐. 네. 정확한 거죠. 사실 합리적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핵심적인 공약 그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속세가 딱 상속이 발생하면 네. 뭐 1원이라도 상속이 되면 다 세금을 내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네. 5억은 기본적으로 빼줍니다. 일괄 공제라고 해서요. 네. 예. 물려받을 재산이 5억이야. 5억 미만이면. 예, 그럼 5억 그냥 빼버려요. 네. 그럼 0원인 거죠. 예. 그럼 상속세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괄로 빼주는 금액이 5억인데, 네. 5억인데 그동안 국힘이나 정부에서는 이 일괄로 빼주는 거를 10억으로 해달라고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안은 뭐냐면 8억으로 하자, 8억으로. 8억. 예, 그러니까 5억 일괄 빼주는 걸 3억 정도는 올리자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8억은 어디서 나왔나? 예. 봤더니 예. 97년부터 예. 지금까지의 예. 명목 물가 상승률만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8억 6천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연구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한 맞습니다. 것이고. 너무나 바뀌지 않았던 27년간의 과세에 관해서 대단히 우클릭을 하거나 뭐 천지개벽할 일을 해서 이게 아니라 네.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하는 미시적인 정도의 수정 정도는 합리적 수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네. 또 그걸 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 부자들 세금이 깎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고 외려 중산층들이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오히려 상속세 부담 안으로 들어가면서 정작 이 정부는 부자 세금은 무지하게 깎아줬거든요. 부자 세금은 무지하게 깎아주고 있는데 중산층이 포섭되면서 중산층 세금이 늘어나는. 그래서 오히려 중산층 증세 효과가 나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미세 조정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우클릭도 좋지만 이거는 우클릭이라고 논란 내지는 욕을 먹을 정도도 아니다. 네. 합리적인 개편 조치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 이제 오해가 많으신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는 좀 특별하니까요. 그동안은 배우자한테 우리가 상속이 가면은 5억을 또 일괄로 빼줍니다. 네. 일괄로 빼줘요. 근데 이거를 10억으로 하겠다라는 게 정부 여당의 원래 방침이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도 요거는 10억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요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냐면 이거는 법리가 그동안 사실은 충돌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중과세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요. 우리가 최태원 이혼 소송에서도 봤습니다만 네. 뭐 재산의 뭐 절반을 내놔라, 몇 조를 내놔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뚝 떼가면은 세금이 붙을까요? 안 붙어요. 부부간에 이혼하잖아요. 네. 재산 분할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재산이 100원이 있다가 부인이 이혼하면서 50을 내놔라. 그래서 50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부인 입장에서는 내 명의로 있던 재산이 아니라 영원에서 일단 내 명의로 재산이 50이 늘었잖아요. 그럼 너 50 늘었으니까 50에 대해서 각종 세금 내. 이걸 하냐고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우리나라의 법리는 예. 원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지만 예. 가족으로서 부부가 지금까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다. 그러니까 둘이 나눠가는데 뭔 세금이냐라고 해서 이혼할 때 세금이 안 붙어요. 원래 네 재산이다 이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혼할 때 남남이 될 때조차도 세금이 안 붙는데 일방이 사망해서 가져갈 때는 세금이 붙어요. 상속세가.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간의 원래 공동재산에 대해서 일정 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가 왜 상속세에서만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재산을 갖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거는 법 이론상으로도 이혼과 상속을
다르게 취급하는 불합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불합리를 수정하는, 그래서 부부간에는 이 정도는 사실 공동재산으로 봐야 된다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리가 우리나라 체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게 하겠다는 이것도 합리적인 얘기죠. 이것도 증세 또는 뭐 감세, 부자 감세 뭐 아니냐 이런 어떤 논의가 아니라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혼할 때와 상속할 때가 왜 같은 부부 재산을 다르게 취급하느냐? 이거 좀 수정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합리적인 개편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진짜 국힘이 원하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뭐 한 5억 정도는 그냥 공짜로 줘버리자. 이게 자녀 일괄 공제입니다. 지금은 자녀에게 줄 때는 5천만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5천만 원까지. 근데 이거를 국힘은 10배 올려가지고 5억까지 해버리자. 라는 얘기가 있고.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잘 들어보시죠. 일괄 공제 5억 들어가죠. 각 자녀마다 5억씩 들어가죠. 그러면 자녀 둘만 되면은요 15억, 20억 정도는 그냥 준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부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죠. 자녀들마다 5억씩, 10억씩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거는 안 건드리겠다. 이거는 그대로 유지. 왜? 철저하게 이것은 부의 세습과 관계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부당한 부의 세습이죠. 그렇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 자산을 통한 부의 고착화가 심하거든요. 예전에는 소득을 통한 부의 불평등이 좀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 범위를 넘어가서 자산 격차를 가지고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돼서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느슨하게 대한다면 이거는 뭐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 더 이상 수정될 수 없는 나라가 되니까 이거는 각종 가불론박이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녀 공제는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앞에 두 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괄 공제는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하자. 27년에 정도.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고. 부부간에도 이혼과 상속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중 가서 요거 막자. 합리적이에요. 근데 자녀 관련해서는 이거 부의 세습이다. 이건 막는다. 안 건드린다. 이거 어떻게 우클릭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냥 합리적인 얘기고. 정말 참. 결정적으로 뭐냐면 정부 여당이나 국힘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초부자들, 이른바 슈퍼리치들, 얘네들이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렇지. 여기는 최고 세율이 적용돼요. 50%. 50%. 요거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10% 낮춰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최고 세율 50%면은 만약에 100억을 증여할 경우에는 50억을 세금으로 낸다는 그렇죠.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 결국엔 3, 4대쯤 가면 재벌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걔네들 논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부자들 세금을 깎아달라라는 게 초부자들한테 나가는 세금을 깎아달라는 게 정부 여당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야. 난 그건 손댈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안을 자세히 보시면 물가 상승률, 합리적인 수준의 법리 충돌 이런 것들은 정말로 개편을 이제 미시적으로 하는 거고 그야말로 부의 불평등, 초부자들의 부의 세습 이거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의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가지고 뭐 이쪽에서는 진보를 포기했냐고 저쪽에서는 우클릭이 뭐 가짜냐 진짜냐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란 위에 있는 아주 합리적인 선에서 화두를 던진 것이다. 세상이